비 오는 수요일 오후였다. 하늘은 잿빛으로 내려앉았고 느릿한 빗방울이 장례식장 유리창을 톡톡 두드렸다. 공기는 눅눅했고 바닥엔 물기가 번져 있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지만 말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오직 향냄새와 묵직한 침묵이 공간을 지배했다. 사진 속 박정만의 얼굴은 여전히 날카로웠다. 살아생전 그의 무뚝뚝한 성격을 그대로 담고 있는 듯한 흑백 유골 사진이 액자 속에 놓여 있었다. 그는 72세에 생을 마감했다. 말년에 그는 스스로 가족들과의 관계를 끊었다. 아무런 말도 없이 연락을 피하고 아무도 찾지 않도록 했다는 말만 남았다. 장례식장 한켠에는 그의 세 자녀가 조용히 서 있었다. 장남 박현우는 40대 중반,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항상 바쁜 일상을 사는 실용주의자였다. 그는 아버지와 성격이 닮았다는 말을 싫어했지만 사람들은 늘 그렇게 말했다. 장녀 박은지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권사였다. 교회와 봉사에 인생을 바쳐왔고 그만큼 세상 일에는 관심이 덜했다. 막내 박선호는 예술을 한다며 20대에 집을 나갔고 오랜 세월 가족들과 연락을 끊고 살았다. 세 사람은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했지만 서로 말을 걸지 않았다. 그들의 사이엔 오래된 시간과 상처가 무겁게 가로놓여 있었다. 그 침묵을 깬 건 검은 우산을 들고 조용히 들어온 낯선 남자였다. 그는 장 변호사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고인의 유언장이 자택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내일 오전 박정만 선생님의 자택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그의 말은 간결했지만 공간에 긴장감을 남겼다. 자녀들은 서로를 한 번 더 바라봤지만 끝내 말은 없었다. 다음 날 그들은 아버지의 오래된 양옥집 앞에 다시 모였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은 2층짜리 집이었다. 외벽의 페인트는 갈라졌고 정원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문을 여는 순간 쿰쿰한 곰팡이 냄새가 밀려 나왔다. 거실로 들어서자 가구들에는 흰 천이 덮여 있었고 발밑 바닥은 삐걱거렸다. 집은 시간이 멈춘 듯 아무도 살지 않았지만 누군가 살고 있었던 흔적이 동시에 느껴졌다. 거실 중앙엔 금고가 있었다. 장 변호사가 금고에서 서류철을 꺼내며 말했다. 유언장을 열기 전에 먼저 지하실로 내려가셔야 합니다. 자녀들은 놀랐고 선호가 물었다. 이 집에 지하실이 있었어요? 장 변호사는 설계도를 꺼내 보여줬다. 거실 한켠 낡은 소파와 장식장을 옮기자 녹슨 철문이 나타났다. 문은 오래 닫혀 있었고 키를 돌리는 소리에 먼지가 뿌옇게 날렸다.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좁고 어두웠다. 습기가 가득 찬 공기 속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발을 내디뎠다. 계단 아래엔 작은 방이 있었다. 그런데 그 안엔 누군가 살고 있었다. 침대, 책장, 전기 히터, 빈 컵라면 용기, 그리고 구겨진 달력이 보였다. 누군가 이곳에서 오랜 시간을 보낸 듯했다.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누구야? 왜 왔어? 순간 모두가 멈췄다. 벽 쪽 그림자 속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다. 그는 마치 오랫동안 햇빛을 보지 못한 사람처럼 창백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으며 마른 몸은 덜덜 떨렸다. 나, 민수야. 박민수. 자녀들은 그 이름에 숨이 멎었다. 민수. 그 이름은 오래전부터 가족 내에서 금기였다. 그 아이는 유아기에 사망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 장 변호사는 조용히 유언장을 펼쳤다. 내 막내 아들 박민수는 지적장애를 안고 태어났다. 나는 세상의 시선이 두려웠다. 나는 비겁하게도 그 아이를 이 지하에 숨겼다. 죄인이다. 하지만 내 재산은 민수에게 돌아가야 한다. 자녀들은 말을 잃었다. 그리고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도착했다. 민수는 확실히 박정만의 아들이었다. 그는 햇빛도 들지 않는 지하에서 30년을 살아왔다. 민수는 보호시설로 옮겨졌다. 요양원에서 그는 종이학을 접으며 조용히 지냈고 평온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선호는 집을 정리하다 오래된 앨범을 발견했다. 병원 복장을 한 남자들 사이에 선 어린 민수. 사진 속엔 흐릿하게 실험동의서라는 단어가 보였다. 선호는 곧장 장 변호사를 불렀다. 그는 말했다.
박정만 선생은 민수가 누군가의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는 망상을 오래도록 가졌습니다. 그는 아이를 지키고 있다고 말했죠. 사진 속 병원은 이미 오래전 폐쇄된 정신병원이었다. 조사 결과 과거 불법 임상 실험이 이루어졌고 관련된 사건은 신문기사에도 몇 번 실렸다. 박정만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까? 아니면 그 역시 속았던 걸까? 몇 달 뒤 유산 정리를 위해 공무원이 다시 집을 방문했다. 그는 지하실에서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엔 녹음기와 수십 개의 테이프가 있었다. 테이프에는 날짜와 번호가 적혀 있었고 녹음기를 작동시키자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기록 1, 1999년 3월 4일. 실험 27일 차. 대상자 민수, 반응 없음. 다른 테이프에서는 기록 1, 2001년 6월 18일. 민수, 자발적 언어 사용 시작. 단어 반복. 산, 토끼. 그리고 그 순간 지하실 스피커에서 갑자기 노랫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산토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누군가 작동을 멈춘 기계가 다시 켜진 듯 반복되는 노래가 울렸다. 그 집은 결국 봉인되었다. 민수는 보호받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것이 설명되지 않았다. 누군가는 박정만을 괴물이라 말했고 누군가는 그를 아버지라 불렀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하나였다. 지하에 묻힌 건 단지 사람이 아니었다. 기억, 실험, 진실, 그리고 죄.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그 장치를 지켜보고 있다.